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어 사전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자 중 남은 글자를 마친 뒤 별도로 지난 시간에 설명한 부르주아와 관련된 사회 집단의 명칭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역사적 배경과 관련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글자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홀규자입니다. 홀이라는 건 뭐냐? 이것은 공식 행사 때 이 앞에 근정전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부터 오른쪽은 정일품, 정이품 이렇게 가서 정구품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품계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정팔품, 정구품 이렇게 써 있죠. 공식 조율할 때 이 품계석에 서 있으면서 손에 하얀 옥으로 된 조각을 드는데 그것을 홀이라고 합니다. 지금 위에 아름다울 가, 거리 가자가 있지만 실제로는 기본적으로 규라고 읽어야 되는 글자들인데 이것들은 가로 음이 변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글자는 원래 이거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사람이 들어갔죠. 그래서 사람이 아름다운 겁니다. 아름다울 가. 그 다음에 이것은 좌우에 갈 행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한 홀이고 이것은 큰 대자죠. 그래서 큰 별입니다. 이것은 돌석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것은 규소입니다. 규소가 뭐죠? 과학 시간에 SI라고 쓰는 거, 이게 규소입니다. 암석의 주요 성분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문이 들어갔어요. 문. 따라서 이거는 문 중에서 작은 문입니다. 즉 여자들이 드나드는 문인 거죠. 그럼 가짜를 먼저 보면, 자, 가짜, 아름다울 가, 가인, 아름다운 사람이죠. 보통 연인 사이에 상대방 여성을 가리킬 때 가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작품, 이건 뭐냐면 예를 들면 입선, 대상 뭐 이렇게 어떤 상을 받는 것, 원래 정해져 있는 차례가 있는데 거기에 뽑히는 것이 입선입니다. 그래서 뭐 장원부터 시작해서 되겠죠. 그럼 이 가작이라는 건 뭐냐? 당선이 되지는 못했죠. 당선되지 못했어요. 바깥이죠. 당선되지 못했지만 좀 아까워서 그래서 가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작은 선외예요. 그 다음 백년 가약, 가는 아름다울 가짜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즉 사람의 인생은 길어야 100년 아닙니까? 그 100년 동안 해로 하는 거죠. 함께 사는 겁니다. 해로에서 해는 함께하는 뜻이에요. 로는 늙을 로자고, 그래서 함께 늙는 것이 100년 해로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약속을 하는 것, 그게 가약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자, 요건 해예요. 그런데 햇살이 막 이렇게 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볕 양자예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볕 양자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이게 들어가면 이것은 언덕입니다. 언덕. 그런데 오른쪽에 들어가면 뭐가 되느냐? 이건 마을이 돼요. 그래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뜻이 다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언덕이에요. 그럼 언덕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햇빛을 찬란하게 받죠. 그래서 이게 음양할 때 양자입니다. 추는 봄이죠. 아름다운 계절. 그래서 봄을, 추운 겨울을 지나고서 그 햇살이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그 시절을 양춘가절이라고 합니다. 요즘 같은 시절이 양춘가절이죠. 그 다음 이것은 춘향전에 나오는 구절인데 옥반가효는 만성고라. 우선 춘향전에서 전자를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건 뭐죠? 오로지 혼자란 뜻이죠. 그래서 모든 권력을 혼자 갖는 게 전제주의라고 그랬죠. 그리고 전공, 전문가, 한 가지란 뜻입니다. 한 개. 그런데 왼쪽에 뭐가 들어갔어요? 사람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것은 전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일대기입니다. 어떻게 태어나서 탄생, 어떻게 살다가 성장, 어떤 고난을 겪으면서 영웅은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되죠. 그 다음에 영웅이 돼서, 그 다음에 왕이 되거나 죽어서 신이 되는 것. 그래서 이렇게 고대 소설은 다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죽었다까지 되기 때문에 일대기입니다. 일대기를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고대 소설은 제목이 다 전으로 끝나요. 전. 참고로 소설로 되기 전에는 판소리로 불렸는데 이때 제목은 가가 됩니다. 노래가 짜죠. 그래서 춘향가가 춘향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춘향의 일대이기 때문에 춘향전인데 옥반가요, 이건 뭐냐? 구슬옥자 아시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일반적으로 할 때 반자입니다. 밑에 들어가 있는 이건 뭐냐? 이건 그릇이에요. 신라
박물관 이런 데 가면 이런 그릇도 볼 수 있죠. 높은 그릇. 그래서 이게 그릇 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은 그릇 종류죠. 어떤 그릇이냐? 바닥이 평평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쟁반 보세요. 쟁반. 바닥이 평평하죠? 그래서 이거는 바닥이 평평한 그릇일 때 반인데 어쨌든 옥으로 만든 그릇에 가효, 효는 안주입니다. 좋은 안주는 만성고라, 만백성의 기름이다. 자, 요것도 보세요. 위에 있는 건 높을 고자죠? 아래에 있는 건 이건 달월이 아니라 고기육입니다. 그래서 이건 고기육이 들어가면 이건 몸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는 기름 고자입니다. 그러면 성은 뭐냐? 처음에 인류의 집단은 태어나면 살생자죠. 태어나면 누구에게 속해요? 모계 사회니까 여자에게 속하죠. 어머니에게 속합니다. 그 당시 사회는 초기 사회는 남자는 떠돌이 사냥꾼이었고 여자들이 동굴에 거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 당시 결혼하는 건 뭐냐? 여자가 채집하는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 탄수화물과 남자가 잡는 동물의 고기, 단백질, 초기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교환 관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초기의 모계 사회에서는 태어나면 누구에게 소속돼요? 엄마에게 소속되죠. 그래서 이게 김씨, 이씨 할 때 그 성입니다. 그럼 이제 만성, 만백성이라는 뜻이죠. 만백성의 고라, 기름이다. 무슨 얘기냐? 고을 사또에 옥으로 만든 좋은 그릇과 아주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을 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몽룡이 이 노래를 짓고 나서 조금 이따 어사출두를 하죠. 어사의 뜻은 뭐죠? 임금의 명령을 받은 자가 어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암행어사는 뭐냐? 비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몰래 가는 거죠. 그래서 암행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거리가 짜죠. 이것은 오를 등자예요. 등산이라고 할 때 오를 등. 학교 가는 건 뭐죠? 등교죠. 근데 왼쪽에 뭐가 붙었어요? 불화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등불 등자예요. 램프죠, 램프. 가로등. 그 다음에 등불, 등대라고 할 때 이 등자를 쓰죠. 이것은 가로수. 자, 수와 목은 다릅니다. 이 목 중에, 나무 중에서 키가 큰 것만 수예요. 작은 것은 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로수라는 건 어때요? 양쪽이 나무들이 매우 높죠. 부시, bush, 덤불은 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나무는 어때요? 다 나무들이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의 종류를 얘기할 때는 수종 또는 과일을 맺는 나무는 매우 크지 않습니까? 과수. 그런 동산을 과수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삼척에 있는 음식점 소나무집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지금 소나무가 있고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뭐예요? 약병이죠. 소나무가 죽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수간, 간은 줄기간자입니다. 그래서 학급에 줄게 되는 사람들을 간부라고 하죠. 회사에서도 줄게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간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는 서울의 경우에도 동부간선도로가 있고 서부간선도로가 있죠. 줄개장되는 도로지 않습니까? 간자입니다. 줄기간자예요. 그래서 수간, 나무의 줄기에 주사, 양분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요건 중심 주자지만 왼쪽에 삼수문이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물 따를 주자예요. 기울일 주자입니다. 그래서 날 쳐다봐 뭐라고 합니까? 주목 그러죠. 주목. 그 다음에 이제 종로 2가 3가 할 때 그 가짜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이 홀이라는 건 뭐냐? 손에 쥐던 옥으로 만든 패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글자들은 이게 들어가면 쥐라고 읽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아름다울 가, 거리는 가라고 있죠. 쥐라고 읽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이게 뭐냐면 계피입니다. 계피. 자, 쥐자의 왼쪽에 뭐가 들어갔어요? 나무목이 들어갔으니까 나무의 종류죠. 이건 개수나무입니다. 그래서 개수나무의 껍질이 계피죠. 시네몬. 보면 이 인도에서는 계피가 상당히 쌉니다. 근데 실제로 유럽에서는 그걸 가공해서 자본을 투자해서 가공해가지고 원산지의 3,000배의 가격을 받는데요. 이건 뭐냐면 농업과 공업 사이에 부등가 똑같지 않은 차이가 있는 가격으로 바꾸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농공 부등가 교환은 왜 농촌이 가난한가, 왜 농촌이 못 사는가에 대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병원을 빌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임대료라든가 기계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칩니다. 모든 비용을.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를 어디서 짓죠? 땅에서 짓잖아요. 그러면 땅값에 대한 이자를 쳐주느냐? 안 쳐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농업이 계속 공업에, 도시에
빨리는 거죠. 그래서 점점 농촌은 못 살게 되고 도시가 살찌는, 특히나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이 제국주의가 돼가지고 모든 지방의 도시까지 다 삼켜버리죠. 모든 게 다 서울로 몰려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사회가 현재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공부등과 교환 이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규소. 이 소는 원소란 뜻입니다. 그럼 규라는 게 뭐냐? 돌이에요, 돌. 그래서 이제 규소라고 하는데 화학식으로는 Si라고 쓰죠. 그래서 이제 유리라든가 도자기의 원료가 되는 것이 규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모래 형태로 되어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규사라고 하죠. 자, 돌이 어떻게 됐어요? 작아지죠. 이게 모래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규석이라고 하는데 수정, 만호, 부싯돌, 옛날에 돌길 탁 부딪혀가지고 담뱃불 붙이는 거, 또는 화승총을 쏠 때 그때 불을 붙이는 거, 화포에 불을 붙이는 것이 부싯돌이죠. 매우 단단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규화목이에요. 자, 이게 지금 뭐처럼 생겼나요? 나무 줄기죠. 나무 줄기인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규소 성분이 나무에 스며들어가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서 나무가 돌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돌로 화의 뜻이 뭐예요? 바뀌는 거죠. 예를 들면 H2O, 자, 수소의 성질은 뭐죠? 뽀라는 성질이 있죠. 산소는 타는 걸 돕는 성질이 있잖아요. 하지만 두 개를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을 끄는 성질을 갖고 있죠. 결국은 혼합이냐 화합이냐는 전혀 다릅니다. 혼합은 그냥 섞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금과 모래, 혼합이죠. 그런데 이렇게 화합이 되면 성질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화는 바뀔 화자입니다. 국의 모음 화, 원순 모음 화, 이렇게 화자는 매우 광범위하게 쓰니까 바뀌는다는 뜻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나무였는데 돌로 바뀌는 것, 그렇게 된 것이 규화목입니다. 그 다음 지각이라는 말을 쓰는데 각은 껍질 각자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구과학 시간에 아이소스탓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 히말라야와 그 땅에 같은 성분의 돌이 그만큼 깊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바다는 어떠냐? 깊은 바다일수록 돌의 성분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이소스탓이 대륙 균형설이라고 하는데 보통 대륙은 밀도가 낮은 거죠. 가벼운 돌이에요. 그래서 대륙은 지각이 두껍고 해양은 얇은 거죠. 보통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지점을 쭉 이은 것을 지오이드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해발 몇 메타라고 할 때 그 해발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 쪽은 해발이 지오이드가 밑으로 내려가겠죠. 산 쪽은 올라가고. 하여간 그것이 지각입니다. 그러면 지각의 주요 성분이 뭐냐? 가장 많은 건 산소입니다. 두 번째 많은 게 뭐예요? 규소죠. 그 다음은 알루미늄, 그 다음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할 수가 없어갖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냥 외웠죠. 오시, 알페, 카나, 칼마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지구 속에는 철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산소도 또 많죠. 그래서 호주 쪽에서는 이 산소와 철이 결합된 산화철, 붉은색 아닙니까? 산화되면 철은 붉은색입니다. 그것이 엄청 많아서 여태까지 호주는 그걸 캐어서 중국에 수출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 이 나트륨과 관련 있는 게 뭐죠? 염소죠. 그래서 이것이 이온이 돼가지고 이 두 개가 합해지면 뭐가 됩니까? 소금이 되죠. 이 나트륨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 이온들이 계속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그 바닷물이 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규자, 이게 작은 문이란 뜻이지만 안방이라는 뜻도 있어요. 안방. 자, 규수라는 건 그럼 뭐냐? 작은 문 안에 있는 건물에서 사는 빼어난 사람 누구예요? 빼어날 숫자죠. 수미양가 할 때 숫자입니다. 누구예요? 시집안간 처녀죠. 그 시집안간 처녀를 그래서 규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집안간 처녀들이 머무르는 방, 물론 이제 결혼한 여자도 그곳을 규방이라고 하고, 결국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매우 많은 서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부당한 대접을 받았고, 그래서 규방에 사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원한을 노래로 부른 것, 규원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그 허균의 누이 허난설원이 쓴 작품이 아닐까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규원가라는 건 버림받은 여자의 원한을, 하소연을 읊은 노래라고 해요. 그 다음 규중 행실가 뭐냐? 규방에서, 즉 여자들이 갖춰야 될 행실, 도리, 이것을 노래한 것이 규중 행실가죠. 그 다음 규중, 규방 안에서 7우 7명의 벗이 내가 더 잘났어라고 논쟁을 하는 것, 쟁론기, 또는 내가 더 공이 뛰어나 라고 해서 쟁공기라고 합니다. 쟁은 싸운다는 뜻이죠. 전쟁.
규진 치루 쟁론기 이것은 한글 수필이에요. 그러면 치루가 누구냐? 바느질 도구. 바늘, 자, 가위, 인두, 다리미, 실, 골무를 의인화한 거죠. 화가 뭐라고요? 바꿀 화자죠.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사람을 바꿨기 때문에 의인화입니다. 그러면 물을 꿀꺽 삼켰다. 자, 꿀꺽은 실제로 물 삼킬 때 그런 소리가 납니까? 꿀꺽은 소리를 흉내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 의는 흉내낼 의자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의성어라고 하죠. 동작을 흉내내는 건 뭡니까? 의태어죠. 자, 실제로 수능이 아닌데 그 전에 흉내내서 시험을 봐요. 뭐라고 합니까? 모의고사라고 하죠. 하여간 인간 사회를 풍자한 작품인데 이런 것들을 의인화해서 인간 사회를 풍자한 걸 뭐라고 합니까? 우화라고 합니다. 우화. 여러분들 알고 있죠? 이솝우화. 그 다음에 이 규자는 이게 큰 대자라고 그랬죠. 이것은 남자 이름에 자주 씁니다. 뭐 태규 이런 식의 이름을 많이 쓰는데 규장각이라고 들어봤죠. 이 규장은 임금이 쓴 글이나 글씨를 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글씨를 써서 현판을 올려줬기 때문에 그것을 규장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역대 중요한 책들을 모아놓은 곳이 지금 서울대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규장각입니다. 지금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성소피아 성당을 지금은 박물관으로 바뀌었지만 사진을 봤는데 왼쪽은 동로마 황제 콤네노스 2세 이 황제는 12세기 전반에 상당히 동로마의 영토를 확대했던 황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황후 이레네가 손에 뭘 들고 있죠. 여기 들고 있는 건 뭡니까? 보안이 금은 보석이죠. 여기 있는 건 뭐예요? 황후가 들고 있는 건 기부자, 기부한 재물, 기부한 명단입니다. 두루마리죠. 그리고 이제 성모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죠. 이렇게 후광이 있다. 성인임을 표시했어요. 후광. 그 다음 이 오른쪽의 것은 이게 뭐처럼 보이나요? 이게 콘스탄티노플입니다. 그럼 이 사람 누구겠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죠. 원래 이곳은 지금의 이스탄불은 그리스 시대 때는 비잔티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동로마까지 정복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정복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 비잔티움의 이름을 콘스탄티노플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우선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공인했죠. 그전에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학살했는데 콘스탄티노플은 기독교를 승인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콘스탄티노플의 어머니가 루마니아 출신인데 그 남편한테 배신을 당해요. 그래갖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는 이제 그 당시에 금지되어 있는 기독교의 신자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콘스탄티누스는 어머니의 영향을 다소 받았을 텐데 나중에 이제 그 막시무스랑 로마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할 때 하늘에서 계시가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자기 병사들에게 모두 방패에다 표시를 하도록 했대요. 그 표시가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이게 카톨릭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공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 이름을 콘스탄티노플로 바꾸고 이 도시를 하나님에게 성모 마리아에게 바친다는 거죠. 그럼 왼쪽은 누구냐? 이건 유스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요거 지금 뭐처럼 생겼어요? 예, 성소피아 성당입니다. 이 교회를 바친다는 거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도시를, 유스티아누스 황제는 성당을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에게 바친다는 겁니다. 그런 건데 이 로마의 예술은 모자이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술들, 물론 조각도 있지만 그림이나 이런 것이 없이 예술들이 전부 모자이크입니다. 그래서 금덩어리를 두드려가지고 타일처럼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붙이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금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색깔들 있죠. 이런 색깔들, 요 자주색 이런 것들. 요 자주색 이거는 루비일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은 금이지만 다른 색깔들은 보석을 붙인 거예요. 보석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죠. 그래서 로마의 예술의 중심은 모자이크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사회 집단의 명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이어보기를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